지난달 30일 일요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국방부에 와가지고 장관, 정책실장, 군사부장관 대변인 입회하에 보고를 했잖아요. 네. 근데 크게 반론이 없었고 이렇게 장관이 결재 사인까지 하셨어요. 반론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인하고 거기에서 야 여기에서 이첩하지 마라 수정이라 그렇게 지시 없이 사인한 이유 그렇게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수사단장의 답변을 받으신 후에 그대로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명했다는 거는 뭐 동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서명하신 겁니다. 그냥 막 약간 저기 마득찮은 점이 있어도 그렇게 서명을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 31일 날 갑자기 휙 바뀌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지나고 1시쯤에 법무검토를 시작해놨습니까? 네. 법무검토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법무검토는 법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무검토를 한 결과에 대해서 장관께 보고 드릴 때 일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검토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법무관리관이 한 겁니다. 법무관리관 단독으로 혼자 한 거예요? 법무관리관실에서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관리관과 법무관리관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같이 했어요? 네. 그게 아마 31일 날 그런 거죠? 네, 31일 날.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제 대변인께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답을 해주시는 어떤 그러니까는 군사법원 관련 법률에 보면 네. 이첩할 때 그 양식이 거기에 첨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죄명이 분명히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있고 네. 기입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해병대는 그 매뉴얼에 따라 한 건데 그거를 삭제하라고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병대 조사 결과에 적시된 인원들 그리고 그 인원들의 혐의 내용 그것이 다 경찰에 이첩됐을 때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어서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법적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무슨 법 뭐에 그 혐의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혐의를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훈령입니다. 훈령에 이첩할 때 그런 양식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를 적시할 때는 상당하고 직접적인 혐의가 입증되어야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해당 인원도 그 해당 인원에 대한 범죄 혐의도 적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그 법적 근거가 무슨 법 몇 조에 나와 있냐고.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를 그걸 적시하거나 적시하지 않거나 둘 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17조에 보면 어떠한 행위라도 법령에 의하여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는 그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고요. 범죄 혐의가 적시되려면 그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관계와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그 수사에 관련된 사실관계와 거기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법무 판단이었다고 여러 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그 인과관계를 따진 거예요. 이를테면은 한 사람의 예를 든다 치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수근 해병이 순직하기 하루 전날이 지난달 18일 여러 해병들이 예천군 하천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 작업하는 사진이 사단장한테 보고가 됐는데 사단장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저지를 하지 않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지시도 안 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뭘 하느냐, 수색을 더 강화하라, 이거보다 더 세게 해라 라고 해요. 그거는 과실치사 혐의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법무관리관실은 왜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지. 지금 질문하신 건 사단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만을 얘기하고 계신 것인데요.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사단장 외에도 많은 인원이 다수의 인원에 대한
혐의 내용이 또는 범죄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드리는 게 적절치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입니다. 그 현장에 작전을 같이 했던 초급 간부들이 거기에 범죄 혐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고 그 범죄 혐의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상의 과실이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우리 법무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대변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국방부의 수정 지시는 딱 2명만 힘이 빼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무슨 근거로 2명을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했던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 장관께서 그 수사단장이 질문하신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초급 간부, 하급 간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병대 수사단이 보고할 때 대변인은 그 보고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거기서 보고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인데 제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한 사람씩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받는 과정에 전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다 끝나고 다들 한판 수직 돌아가면서 그것은 보고 끝나고 나오면서 그 보고서가 적절한 뒤에 대해 관련자와 제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눈 적은 있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 소위 이번 항명 사태 인물이 그러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을 일단 법무관리관이 직권 남용했다고 보고 경찰 이첩을 했잖아요. 수사단장은 지금 보직계획 심의 기다리고 있고요. 중립성 잠깐 직권남용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직권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이게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은 이게 경찰청을 경찰에 넘기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사단장이 그렇게 판단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그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좀 일단 법무관리관부터 그래서 좀 배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수사 결과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찰로 이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첩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중대 군기 위반 행위의 증거 자료로 저희 검찰단에서 그것을 인계해 온 것입니다. 근데 수사단에서는 그러니까 국방부의 판단이 현재 상황에서 좀 한마디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납득을 못해서 이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원인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 인물이 법무관리관과 수사단장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수사단장은 보직기임을 보직기임 상태고 네. 법무관리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가 법무관리관이 어떤 이유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두 핵심 인물인데 그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법무관리관은 그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를 하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건의를 한 것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첩이 중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그것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현재 군 검찰단에서 증거 자료를 인계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볼 게 수사단장 보직해임 심의 예정인데 그러면 심의하는 정확한 사유가 뭘까요?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 그것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즉시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일단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가 첫 번째 장관 보고에서 장관이 서명하신 네. 자료에 네. 보고서에 네. 이첩 시기가 명시됐는지 확인해 주시겠다는 이첩 시기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가지인데요. 어제 엇갈리는 주장인데 첫 번째는 어제 대표님께서 윗선 개입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 오후에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이후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 그래서 보고가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던 걸로 압니다. 네. 제 기사에도 있지만 아무튼 공동된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아서 다른 걸 언급하고 할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다음날 오전에 그 대통령실 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그 자리에서 무슨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까지가 이제 이종대의 주장이고 그 안에 그 행위 자체가 윌선의 그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안보실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윌선의 개입에 의해서 누구를 특정인을 빼라 이런 보도를 하신 것에 대해서 윗선의 개입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 드린 것입니다. 특정인을 빼라가 아니라 장관이 서명을 하는 그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윗선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제 대변인께서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그 해병대 지휘부에 해병대 지휘부에 네. 수정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한테 한 거를 수사단장이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수사단장 측은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수정 명령이고 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첩 보류하는 명시적인 지시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 엄밀히 관련된 주장입니다. 네네 당연하죠. 이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군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안이고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그 지시가 전달됐던 과정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해병대 지휘부에 그 장관께서 지시를 했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그것을 지시했다. 네, 그럽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군 검찰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제가 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번 사건 담당하는 강한 추적 중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일단 맞나요? 그런 보도 저도 봤는데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뭐 어떤 법무에서 지금 법적 추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지금 말씀하신 보도의 이 사실 여부 이걸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장관님 보고나 결심이 아직은 보고되지 않은 그러니까 법적 법무에서 추가 검토한 결과가 아직 장관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방부 차원에서 이걸 재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항명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누구에 대한 항명?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항명입니다. 그러면, 항명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사경찰을 그 지휘 감독하는 책임 누구에 있습니까? 네. 군사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 각군 총장에게 수사단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해군 총장이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왜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으로 이게 되게 됩니까? 그 해군 총장의 권한인 또 해병대 사령관도 그 지휘선상에 있으면서 그 수사단장이 지시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수사단에 대한 권한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지시는 직속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군사경찰법을 보면 이게 지휘 감독 권한이 네, 다양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군사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군 총장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그리고 소속 부대의 장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그 명령을 받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소속 부대의 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속 부대
소속부대의 장에 대한 그 항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그 처음에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 원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 명령이 있는데 원 명령은 문서화돼 있을 거고 수정 명령은 문서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구두 명령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원 명령이 더 유효하지 않겠냐? 거기에는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 해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이런 분들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겠죠. 원명령, 수정명령 그 뭐 어떤 출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후에 추가 정상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한 정황이나 그 지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서 검찰이 아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항명죄가 형법상 항명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혐의가 특정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항명이냐 아니냐 사실 이번 사건에 제일 그 관심 사람은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인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해병대 수사를 네. 그 해병대 수사를 이건 항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항명 여부가 네. 이번 사건을 내뱉는 그런 이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는 이게 뭐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항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명령이라는 게 모든 명령이 있을 수 있고 문서화된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령이라는 게 두 개가 유효한지 아니면 문서화된 명령만 유효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구두로 지시된 명령도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법적 근거에 따라서 명령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무조건 항명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법에 보면 네. 이 불법정해도 되는 부분, 부당한 명령이나 불법적인 명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에 들른다. 네.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어제도 그 비슷한 질문을 하셨고, 그러니까 네. 불법적인 명령까지 그 항명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차관의 구두 지시가 뭐 단독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든 지시였습니까? 조사 결과 이첩하지 말라는 장관의 지시를 중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관과 차관께서 그렇게 이제 명을 받들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네네. 그 명령은 마찬가지로 이제 문서화된 명령은 아니었고. 네, 그건 그냥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것입니다. 전달. 그러면 명령을 전달한 것이겠죠. 지시를 그러니까 네 전달한 것입니다. 먼저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이 수사단장에게 이 어떤 지시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건 이번에 그 지시 불이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법무관리관은 수사단장에게 뭐 지시를 하거나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장관의 법무 판단에 대한 참모하는 역할을 단지 전달한 것이고 법무관리관이 어떤 지시의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관께서 그 해병대 사령관에게 그 직접 명령을 내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차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그건 제가 해병대 지휘부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서 직접 대면으로 전달을 하셨고 그 부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지시 내용을 좀 상세하게 혹시 좀 공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말씀드렸지만 그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이첩의 시기를 이첩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 하는 지시를 하신 것이죠.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지금 현재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사본부에서 다시 온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혐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그 결과에 적시된 인원과 그 인원들의 혐의, 그것이 타당했는지, 그 혐의와 이 인원들의 전체 인원들의 행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조사본부에서 그걸 확인하면 그것에 그렇게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확인이 돼서 그건 뭐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건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늘 제가 지금 계속 왜 저희가 그 해병대 수사단의 어떤 수사 결과가 적절치 않아서 추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사단의 사건을 경찰이 이첩하는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라든가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를 떠나서 네. 일사단장이 좀 부적절한 지시를 많이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사적인 뭐 법적인 형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네. 군에서 먼저 보직해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수사단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보직해임을 할 정도인데 사단장의 책임이 이렇게 많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직해임 조치도 없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건 뭐 관련 지휘관의 상급 지휘관의 인사 조치 또는 그 권한인 것 같고, 그건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법적인 측면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뭐 그것은 이제 그 상급 지휘관이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지금 예, 그 하수영 같은 건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우리 최수근 해병의 유족들은 굉장히 그걸 보고 신뢰를 했어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혐의 내용을 적발했고 그거를 적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 이 혐의 내용을 적시하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경찰을 폄하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경찰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알고 이상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럴 건데, 굳이 국방부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유족들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수정 지시 들어가고 해병대 수사단장 직위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항명으로 엮은 걸 가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요. 가만히 놔뒀으면 경찰이 알아가지고 저기 조치했을 걸, 무슨 그 정의의 용사라고 국방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유족들께 설명드린 이후 과정상에서 유족들께서 불편하신 마음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대로 경찰에 이첩됐을 경우에 그 대상자, 혐의 대상자로 특정된 상당한 수의 하급 또는 초급 간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물론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또 지금 이 이후에 경찰에 저희가 사건 기록을 넘겨서 그 사건 기록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우려를 했고, 그리고 그 우려가 왜 어떤지는 또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법적 검토를 거쳐서 어떤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수사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 수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축소 은폐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거는 과감하게 아주 제대로 세게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냥 놔두지. 왜 굳이 이걸 건드려가지고 이 난리를 만듭니까? 네, 군 수사에 대한 또 수사 기관에 대한 성원의 말씀으로 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게 레트로인데, 그러나 군 수사도 레트로. 이 수사는 군에서 종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걸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따져보는 것이죠. 이첩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단장 나중에 이것이 경찰로 이첩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기자분들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해병대 수사단의 그 특정 범죄 혐의가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아까 연장선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해병대 수사관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수사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금 뭐 이게 하급 간부들에게 미칠 영향이라든가 혐의를 적시한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이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 지금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독립성은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수사단장의 독립적인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에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부대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군사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법무기능이 법적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사단의 어떤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개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사단 그 특정 하급자에 대해서 이런 혐의를 적시한 게 맞느냐 틀리냐는 그런 판단이 개입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어떤 판단이 개입된 거고 그것을 수정 지시했다는 거는 그 수사 아니죠.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습니다. 그 적시돼 있는 사실관계와 수사단이 특정한 그 혐의에 관해 상당한 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수사 기록에 대해서 뭘 다시 넣어라 빼라 이 수사를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수사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그 최종 이게 혐의가 관련성이 있는지 사실과 혐의가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주체는 법무관리단이 판단을 말씀이십니까? 법무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면 지휘관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첩하는 과정상에서 초기에 이루어진 사실관계입니다. 이건 정식 수사도 아니고 수사 관할권이 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한 수사 관할권은 이제 경찰에 있을 것이고 경찰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 사단장님이 그 당시에 해병 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모습을 사진을 보고 갔고 이에 대해서 격려나 추가로 안전 조치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이랑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해병 대원들은 1000변, 그러니까 8000변 위주로 수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와서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지시가 그 내부 카톡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단이 한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사망 원인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안들이 실제로 사실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범죄 혐의와 연계되는 인과관계인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어서 그걸 확인해 드리거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도에도 그랬는데 장관님 처음에 이제 원래 수사 기록에 될지 하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부사령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이 보낸 휴대폰 문자를 읽어주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국방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지 나중에 이게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이 장관님의 수정 명령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일요일 결재부는 중간 결재이고 장관 기국 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라. 혐의자 및 혐의 사실을 빼라. 제명을 빼라. 이래대로 왜 말을 하면 안 되냐. 이게 국방부 차관이 이제 보낸 휴대폰 문자인데 그걸 해병대 부사령관이 읽어주는 사실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게 국방부 차관의 인견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었다. 이게 맞습니까?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없습니다. 구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의 지시를 중간에 전달한 사안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네. 국방부는 그러니까 수사단장의 명령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이첩을 했고 이첩을 안 하고 관련 혐의를 빼면 나중에 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부담을 좀 느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사건이 좀 문제가 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단장이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는 게 맞다고 국방부는
수사단장 입장을 추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사단장이 왜 이첩을 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고 수사 관계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여튼 정당한 지시가 있었고 수사단장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지시를 불이행해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 뒤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등등등 최근의 상황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좀 더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30일 날 보고하고 결재를 했고 31일 날 보류 지시를 했고 2일 날 오전에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해서 오후에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공개된 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31일에서 2일 사이에 이제 어쨌든 1일이 있고 이렇게 한 대충 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기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지시가 뭐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원 명령과 등등해서 뭐 문서로 뭐 지시를 다시 해달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지시는 뭐 문제가 있으니 뭐 제고해달라고 했다든가 그런 수사단에서 국방부나 해병대 쪽에 뭐 의견이든 뭐 뭐든 간에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전혀 없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데 혹시 있는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없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지시를 했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공개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첩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월 4일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국방부에서 기자단에 대한 문자 공지에 몸의 체에서 관련해서 장관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장관이 31일 날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시를 하면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 이 취지의 지시 말고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이렇게는 지시를 하셨습니까? 말씀드리지만 법무에서 이것이 그대로 넘어갔을 때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경찰 이첩을 대기하라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첩을 보류하라, 스톱하라 네. 이렇게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만 하신 겁니다. 이유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이첩 보류하라 이렇게 법무에서 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러면 이런 우려가 있겠구나. 그러면 일단 출장 복귀 시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법무관리관하고 차관이 문자는 안 할까요? 전화로 계속 해병대 측에다가 지시 또는 요청한 그 내용들 혐의자 빼라, 혐의 내용 빼라, 죄명 빼라 이거는 장관의 어떤 무관하게 그러니까 중간 지시를 전달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법무관리관이나 차관이 제시를 그런 내용에 했는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죄명을 빼라 뭘 빼라 이것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게 어떤 내용의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그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관께서는 30일 날 지시 내용이 네. 이첩을 스톱해라. 네. 그렇게만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장관님이 처음에 수사기록에서 원 명령이 존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수정 명령이 그게 이제 구두로 전달했다는데 이게 법무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왜냐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그 녹음이라고 했는지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공기 위반이고 무슨 항명죄로 이렇게 해서
없이 구두로 한다는 그 내용은 상당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 문서로 된 수정 명령에 문서가 있는 건지 국방부 장관의 그 아주 중요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명령 수정 명령을 말하면서 문서도 없이 구두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면 문자 메시지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구두로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 법무관실에서도 상당히 이제 여기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선고지 개임을 할 수 있어요, 규정상. 근데 중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그때는 즉시 강탈하고 가능한데, 근데 그것도 출석 통지서를 발부를 해야 됩니다. 장소, 구체적인 모집 개임 사유, 그리고 어떤 명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조가 됐는지 즉시 해야 되고, 누구의 어떤 명령에 항변했는지 특정한 명령 위반한 것이 원 명령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 통지서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실 명시도 없고 그냥 뭐 보여주고 그냥 가져가버리는 모양인데 이 경우에 대체로 판례를 보면 모집개입이 다 무효가 됩니다. 오늘 경우도 뭐 봐야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제대로 모집개입의 사유라든지 출석 통지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효가 지금까지 판례상 다 항명제가 성립이 안 되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게 법적으로 올라가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왜 우리 이렇게 중국식으로 그게 중요한 항명제에 해당되고 하면 서로도 없어. 문서로 수정 명령과 구두로 내리고 그리고 출석 통지서도 안 하고 이게 좀 보면 국방부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나중에 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원 명령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 명령은 기록,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그러니까 원 명령 사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넘겨라, 경찰에 넘겨라. 처음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해병대 수사단이 장관께 사건 결과를 보고한 그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보고서죠. 네. 그 보고서. 여기서는 자꾸 뭐 무슨 중간 결재라고 그러는데 아니 해병대 사령관하고 와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보고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주인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 내용,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확인 차원에서 서명하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 경찰로 이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첩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 명령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래서 그게 원 문서로 되어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검찰단에서 수사할 때 해병대 사령관이 정상으로 지시한 지시가 분명히 있고 지시의 내용이 있고 그 지시를 들은 정황이 있고 그 지시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명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첩 시기가 2일인가로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문서상에 따라가지고 문서상의 이첩 시기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첩 시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2일까지. 그건 뭐 확인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확인해 그 수사단장이 거기 정해진 데 따라 가지고 그 절차를 보고를 다 마치고 참모총장 사령관 그리고 그 절차를 그 시기 이첩하는 시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갑자기 왜 이게 뭐 중간 결제고 귀국시 나중에 보고하라고 이제 그런 사람을 시켜서 누로 전달했는데 그 원래 명령에 따르면 1일까지인가 하여튼 그 이첩하도록 돼 있고 그게 원 명령이잖아요. 다시 수정 명령을 내려서 문수를 통해서 명령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그건 뭐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서상에 이첩 시기는 적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그 수사단에서 경찰이 이첩한 그 자료를 다시 이제 회수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 경찰이 이첩된 자료를 다시 회수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수사기관들끼리 이첩했다가 수사관하고 갔을 때 재이첩하는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 이미 낸 자료를 회수하는 건 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회수가 된 거죠? 제가 아까 이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이첩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대한 공기문란 행위의 증거 자료로 저희가 인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쨌든 이첩 그 정상적으로 이첩된 게 아니라는 건데 명령에 그 불복종을 불응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첩 시기를 미루라고 했는데 그걸 미루지 않아. 이첩을 시도한 것이죠. 네. 근데 시도했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회수를 한다. 이게 뭐그 중사 이 사람이 수사에 대한 증거 자료로 때문에 회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인계 받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40-50분, 1시간 가까이 브리핑을 해본 적이 대변인 취임인데 이게 처음이잖아요. 네, 좀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대변인 좀 다리도 저리실 테고 브리핑실에 어지간하면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 거 정도. 그리고 다 질문들이 모두 다 국방부의 행동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국방부에 오니까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 부분을 국방부는 잘 새겨서 왜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국방부 잘못했으니까 이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보할 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들 여기에서 국방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부의 어떤 여러 가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우리 기자분들은 모르시니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답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해임 시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인사소청 통해서 초소 취분도 가능할까요? 절차 아마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 해병대 차원에서 오늘 지금 오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해병대 사령관께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해군 참모총장께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 위원장이 해병대 지휘부가 돼서 사령관은 아니겠지만 해병대 사령부의 주요 지휘자들로 편성이 돼서 위원회가 지금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결제는 어느 선에서 하시게 됩니까? 아마 그건 해병대 차원에서의 심의위원회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이게 예전에 저희 찾아보니까 국방부에서 2017년, 19년도에 인사소청 보직해임 처분 취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각각 부대에 공문을 보낸 게 있더라고요. 보내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하고 일시 장소를 명시해서 이거 통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수사자가 지금 그렇게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압수수색 영장처럼 한명 수객인가요? 이렇게 집단명 수객 딱 그 내용만 돼 있고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거의 다 취소 처분이 판정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졸속으로 좀 진행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향후 법리적인 과정에 적용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될 사항이라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게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부대관리 훈령의 조항에 따라서 즉시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그것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고 또 뭐 법적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좀 두고 가야 됩니다.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30일 날 보고 결재했을 때 유족들에게도 좀 설명을 했던 걸로 좀 들었는데요. 그 뒤에 보고하기 전에 아마 수사단장이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날 지금 이제 2일 이후에 뭐 일이 있어 이러이러한 일이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언론 보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유족들도 지금 보도라든가 이런 다 보고 계시는데 혹시 그 30일 했던 그 이후에 유족들에게 뭐 설명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직 없었다면 앞으로 뭐 계획이 있는지 국방부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유족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날짜는 아마 벌써 한 2, 3일 전일 텐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유족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몇 가지 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하는데요. 어제 보도 보면 국가안보실 이렇게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고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에게 내린 지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처음에는 이제 검찰에 입첩하라라는 거를 아마 심신나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컨센서스가 있는 제1일 민원하라 그다음 합의를 적시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지시가 이게 수사 지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경찰 이첩을 장관이 승인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고 그걸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우리 법무 쪽에 검토를 지시하셨고, 법무가 검토한 결과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경찰 이첩을 대기해라,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방부 훈령에 보시고 수사 지휘를 하는項目이 있는데 수사 지휘를 할 때는 별지 신고의 서식에 수사 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지휘 라인에 별자를 붙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득이 할 경우 구두로 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 제9호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편찬한다. 이 절차를 거쳐서 수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신 게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단에서 이미 다 일단락을 해서 장관께 보고 드린 것이고, 보고는 그 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장관은 확인하신 겁니다. 수사를 다시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를 하신 게 아닙니다. 수사 지휘를 본게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수사단장에게 여하튼 차관이 일요일 결제는 중간 결제이고 중간 공시 수준에서 다시 오래라 유의자는 유의 사실을 빼라 제명을 빼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차관이 보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쪽에 변호인처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국방부 장관은 물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초에 보고된 수사 기록에 분명히 물론 유의를 특정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치사를 특정하는 경찰인데 여기 수사단장은 분명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든요. 특정할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제명은 수에 따라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혐의. 왜 그렇게 수사를 했으니까 제명이라든지 간단한 정보들, 진술, 당시 상황, 증거, 객관적 지식을 주고 혐의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단장의 주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 보도에 어떤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고까지 보도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문제, 제가 문제 무슨 과실치사. 근데 그게 이제 혐의를 특정하는 거는 경찰의 몫입니다. 근데 수사단장은 제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를 해야 돼요. 그게 수사의 목적인데. 제명과 뭐가 명예훼손인지 뭔지 근데 그 정도는 서류상 민간 경찰에 보내는 서류에 그건 제명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다 빼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수사에 간섭해가지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무작정 다 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지금 거기에 알고 계시겠지만 혐의자로 적시된 사람들 그리고 그 혐의자로 적시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 이것이 수사단에서 수사한 여러 사실관계와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법적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수사와 관련된 수사를 관여하고 수사에 관여하고 인과관계에서 법적 인과관계 법적 판단을 하는 그건 누가 하는 거? 수사단보다도 더 그걸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혐의를 특정하는 민간 경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누가 그걸 거기서 개입을 그 수사 기록을 보고 중간에 개입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뿐은 왜 이 사람들 왜 혐의를 이어가지고 그러면 누구를 빼라 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그걸 개입을 했느냐, 그게 뭐 여러 가지 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사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어떤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방송에 나간 패널의 주장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거고 그 부분 그리고 특히 수사 개입 여부냐 어쩌냐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뭐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혼재된 사안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라서 제가 적절히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